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헌법 문태환입니다. 오늘 시험 보느냐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헌법 난이도 중상. 그죠? 그래서 작년 2차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우리 채용 시험에서의 헌법과 다르게 난이도가 좀 높았다. 하지만 그 난이도 높이는 방식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작년 2차가 난이도가 중상으로 올라가면서 했던 방식은 헌정사를 출제해서 어려운 헌정사를 지문을 내고, 그 다음에 지문기를 길게 구성하고, 그 다음 헌법 조문을 갖고 이제 말장난을 꼰단 말이죠. 어려웁니다. 하지만 급은 낮죠. 그건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고. 하지만 이번에 우리 시험에서의 난이도 조정은, 자, 우리가 늘 그랬듯이 어떤 심판 대상이 합헌, 위헌 이거 갖고도 어느 정도 합격권을 가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안 그랬고요. 올해 이제 그 비시를 발했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 2차 채용 문제는 우리가 합헌이냐 위헌이냐라는 것으로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문제는 7문제밖에 안 되세요. 나머지 뭐죠? 판례 이론이라든가 기본권의 제한 이런 것들, 쉽게 얘기해서 판례 결론이 아니라 판례 이유 부분에서 그다음 굉장히 많은 답을 찾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치렀습니다. 다행히 선생님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것 위주로 출제가 돼서 너무 고맙죠. 그래서 선생님 수업 듣는 친구들은 굉장히 고마움을 많이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어떤 쟁점이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이번에 안타깝게 잘 안 됐던 친구들은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기출문제를 보면서 한번 방향성과,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쟁점이 출제가 됐는지 이것도 한번 알아둬야 돼요. 왜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들어갑시다. 1번 헌법 해석과 합헌적 법률 해석.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테마 자체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1번 이건 기출 지문이에요. 관련 시험 우리 한번 봤던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약간 추상적이니까 애들이 헷갈려 있어. 하지만 답 찾기는 어렵지 않았다. 4번으로 가게 되면 맨 마지막 합헌적 법률 해석. 살아있는 법률을 죽이지 않고 유지하는 게 합헌적 법률 해석이죠. 이미 실효된 법률 조항 합헌적 법률 해석으로 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줄 실효된 법률 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 이거는 안 된다라고 했던 것. 그래서 답 찾기는 어렵지 않았다. 하나. 그 다음 2번 헌법의 기본 원리. 이것도 연습을 많이 했던 부분이네요. 그래서 1번 문제 없죠. 2번도 문제가 없습니다.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 법치국가 원리 내재, 10조로부터 도출,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된다라고 했던 판례 문구를 그대로 냈습니다. 그래서 합헌위원회 문제는 아니고 이후의 문제였던 거야. 많이 연습했던 부분이다. 자, 근데 지장이 없었죠? 그 다음 3번 적절한 것을 고르라. 자, 여기서 이제 1번이 약간 좀 여기부터 이제 함정이 파였던 거야. 그래서 법률에 따른 개인 행위가 단지 반사적으로 부여된 기회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서 일정한 방향 유인, 그렇지, 국가에서 유인된 것이라면, 국가에서 유인된 신뢰라면 법률 개정의 이익보다 신뢰 이익의 보호가 크다? 그렇죠. 더 크죠. 그래서 함정 파였던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개인의 신뢰 보호에 우선한다 볼 여지가 있다. 그 위치가 바꿨습니다. 개인의 신뢰 보호가 국가의 법률 개정 이익에 우선된다 볼 여지가 있다라는 야비한 꼬임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 좀 애들이 헷갈려 있고, 2번은 산재보험법상 너무너무 많이 봤던 거죠. 키워드 뭐야? 마지막에 최고보상제도를 우리가 정리했었죠. 그래서 두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서 이렇게 캡 한계를 씌웠던 것 위헌. 그 다음 8년까지 갔으면 합헌, 이런 식으로 해서 유예기간의 연수에 따라서 위헌 판례와 합헌 판례를 갖고 있다. 만약에 연수가 나오지 않게 되면 원칙 판례, 가장 많이 나왔던 판례, 최고보상제도 위헌, 이 판례로 접근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번도 유예되지 않는다, 틀렸다라는 것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 3번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범위, 맨 마지막 제도 운영의 지침의 개폐 동그라미 쳐놓고요. 여기까지 총체적인 법 제도에 변경이 있었을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신뢰보호 원칙 위반입니다. 그렇죠. 거기도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 주로 신뢰보호 원칙은 법률 그 자체가 개정됐었을 때 과거엔 법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가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신뢰보호 원칙 위반입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주가 문제되지만 아니다. 법률만으로 한정되지 않고 총체적인 법률 상태, 국가 관리의 입시 제도 운영의 지침의 개폐, 이런 하위 법규에 의한 부분에서도 적용된다. 그렇죠? 그 다음 4번
이거 많이 봤던 거죠. 조세법 같은 거는 조세법, 세금 국가가 뜯어가는 조세법. 굉장히 많은 현실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세법이나 세율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라는 신뢰조차는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판례. 그래서 현재 세법이 아마 개선됐을 거야, 계속될 수 있었을 거야 라는 식의 신뢰. 그래서 나중에 세법이 바뀌었을 때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어떡하죠?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신뢰보호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4번이 맞는 지문이었다. 이번 시험의 특징이 또 어려웠던 것이 바로 틀린 것을 고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맞는 것을 골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지문 3개를 찾아내야 되는 것. 어렵죠. 그죠? 그래서 출제 방식이 여기서 좀 난이도를 높였습니다. 4번. 적절한 것을 골라라. 헌법 제정과 관련해서 너무너무 강조했던 헌법 개별 규정 사호 간에 효력상 차등이 있겠느냐라고 했던 것. 그래서 여기서 뭐 종합적 문제죠. 3번을 우리가 많이 봤던 겁니다. 그래서 헌법 규정 사호 간에는 효력상 차등 X. 그다음 이념상 논리상 우열 동그라미 해서 우리가 외웠던 판례. 오케이. 그 과정에서 상하에 헌법 규범 상하에 효력상 차등이 없다라고 얘기한 과정에서 우리는 이 얘기를 했죠. 어떤 것이 헌법 제정권자가 처음에 막았던 규정했던 강력한 제정 규범이고, 그 다음 나중에 급하게 헌법 개정권자가 만들어놨던 헌법 개정 규범인지 상하의 우열, 우리 헌법에서 있을 수 있다? 없다. 우리 모두 국민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오케이. 그래서 맨 마지막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효력상 차등이 있다? 없다? 없다. 3번 그걸 봤던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 2번 올라와 볼까?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제적 3분의 이상의 찬성, 가장 가중된 정족수가 필요하다. 국민투표에서 국선과 투투가 찬. 그대로 나왔네요. 너무 신기하네요. 틀린 것까지 똑같다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찬성으로도 확정된다는 말 틀렸죠? 아마 이렇게 하나로 합칠 것이다. 안 된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이렇게 각각의 병렬적 요건을 다 충족시켜야 한다. 이걸 이렇게 한 단어로 합쳐버리게 되면 틀린 지문이다 라고 했던 것. 문제되지 않고요. 그 다음 1번. 1번이 약간 여러분들이 아리까리 했던 것이죠. 그래서 헌법 개정하는 것 누구의 권한이다? 국민의 권한이죠. 그래서 헌법을 갖다가 폐지하고 새로운 내용의 헌법을 갖다 섞는 것, 이걸 헌법 개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헌법 개정권 국민한테 있다라고 했던 것,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풀어갔어야 돼. 잘 만나지 못했던 문구입니다. 그 다음 4번을 가게 되면 요것도 이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약간 아리까리 했다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줄 보게 되면 관습헌법 동그라미, 관습헌법, 성문헌법과 대등한 효력 따라서 관습헌법 개정은 성문헌법 개정 절차로만 가능하다라고 했던 것. 그래서 맨 마지막 헌법 개정의 대상인 헌법에 포함된다. 그렇죠. 그게 그렇게 바뀐 거예요. 다시 한번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대등 따라서 관습헌법을 뜯어고칠 때는 성문헌법 개정 절차로만 가능하다라고 했던 걸 갖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습헌법도 헌법 개정의 대상이 되는 헌법에 얹을 수 있다라고 했던 것. 그래서 4번이 맞았네. 그 다음 5번 기본권의 주체. 야, 이건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 시험의 문제가 뭐냐면 출제위원회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 굉장히 성의 있게 냈다는 것. 단순히 판례만 복붙하지 않고 기출 문제만 복붙 변형하지 않고 이렇게 성의 있게 문장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4번도 5번도 그렇고 6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 보게 되면 자, 우리 혹시 그거 기억납니까 여러분? 전문 분야에 관한 자격제도. 이걸 누가 설정하죠? 입법자가 만드는 겁니다. 그 자격증을 따는 애들과 걔들만 장사할 수 있다라는 거, 전문 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설정할 때 이건 어떻게 되지? 어떤 기본권과 불편함을 엮이게 되는 거죠? 직업 선택의 자유. 됐어. 따라서 입법자가 만드는 자격제도는 결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다. 자, 여기부터 할까? 직업 선택의 자유. 외국인 있어요? 없어요? 외국인 없다. 우리 애들만 갖기도 바빠 죽겠는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외국인한테 주니? 라고 하면서 외국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갖고 국내 자격제도 불만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말되죠?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평등권이라는 말을 쓱 넣게내는 거야. 평등권 외국인이 있습니까? 평등권 외국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외국인에서 절단된 이상 평등권과 관련해서 외국인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했던 겁니다. 결국 외국인 애들은 첫 번째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카드를 갖고 우리나라 자격제도에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 하나. 그 다음
너한테 인정되는 기본권이긴 하지만 평등권이라는 것 갖고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결국 국내 자격제도 외국인 애들은 불만 갖지 마라 라고 했던 판례 기억나죠? 오케이. 그래서 그 판례가 1번 판례였죠. 그래서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처벌 의료법 조항 의사와 관련된 자격제도 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줄 자격제도와 관련된 것 바로 밑에 인류 보편적인 것 아닙니다. 국민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외국인한테 인정되는 기본권이 아니다 라고 했던 것 직업 선택의 자유의 문제였던 거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평등권 관련성도 없다라고 했던 것까지 하나 추가해도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 2번 외국인 입국의 자유 X 그 어느 나라도 외국인 애들한테 자기 나라에 기어들어올 입국의 자유를 인정해 주지는 않다라고 했던 것 하나. 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상 출국의 자유는 준다라고 했던 판례가 기억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입국에 관한 자유라는 말로 함정을 팠네. 이번 시험의 특징 두 번째 뭐야? 함정을 많이 팠습니다. 함정을 딱 봤었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판례 갖고 오케이 O, X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함정하고 말장난을 굉장히 많이 팠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했던 애들은 출제위원회들이 꼬일 수 있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 계속 강조했잖아.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었다라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됐죠? 3번 봐봐 이거 우리 연습했어요. 사례형 객관식으로 연습했던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줄 주민소환 청구 사유 제한 동그라미 쳐놓고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네 번째 줄 지방자치단체장 동그라미. 자, 지방자치단체장 국가기관이죠. 동시에 국민이기도 하죠. 따라서 얘들은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얘들이 헌법소원 즉 기본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때로는 되고 때로는 안 된다. 즉 심판 대상이 문제가 되는 조항이 얘들의 기본권을 건드릴 때는 헌법소원을 땡길 수가 있다.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그것이 직무 권한을 건드릴 때에는 헌법소원을 땡길 수 없다. 기본권 주체성을 누릴 수 없다. 이렇게 됐던 건 말이죠. 기억나죠? 따라서 이거는 주민소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애들의 공무단위권이라는 기본권을 아작내는 제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합헌 결정을 받게 돼요. 말되죠? 이거 말고 또 하나 뭐 있었어요? 어떤 심판 대상?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 선고받고 확정되지 아니한 때 부단체장이 권한대행 들어간다. 이거 역시 공무단위권이라는 기본권 누구? 지방자치단체장의 그렇죠? 그 판례 우리 연습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했던 판례였다. 4번 중소기업 중앙에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이 같이 녹아있죠. 하지만 기본권 주체성이 있다 없다? 있다. 주는 것이 좋다. 생공법인이 아닌 이상 공법인적 성격이 있는 애들은요 웬만하면 기본권을 주자. 그게 좋지 않겠니? 라고 했던 판례가 기억난다. 됐죠? 그 다음 6번 오케이. 자 기본권 충돌. 얘가 참신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권 충돌과 관련해서 해결 방법을 이미 많이 연습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이익형량으로 해결하고 어떤 것은 규범조화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오케이. 그러면서 선생님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 했잖아. 유니온샵 협정이라는 법률 조항에 대해서 누구? 근로자 개인 그 다음 노동조합 조직 강제 조항인 유니온샵 조항은 근로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동시에 누구? 노동조합애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도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근로자의 자유와 노동조합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였지? 동그라미 4개만 기억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기본권 충돌이 이 조항과 관련해서 2번 발생했기 때문에 첫 번째 근로자는 어떻게 봐요? 그렇죠. 근로자는 소극적 단결권, 즉 뭉치지 않을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이건 동시에 누구야?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 즉 뭉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조항은 양자의 충돌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경량 규범조화, 이 경량 얘가 특별법적 보호를 받는다. 얘가 보다 중요한 기본권이다. 하나. 그 다음 여기서 개인적 단결권, 집단적 단결권 기억나죠? 오케이. 아이고. 그래서 근로자 개인애들이 단결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 꼭
그 노조에 들어가라고 강요하는 조항. 그러니까 동시에 노동조합이 집단적으로 몸집을 불릴 수 있는 자유, 집단적 단결권에 충돌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죠. 이거는 둘 다 뿌리가 33조 1항 단결권에 뿌리가 있단 말이야. 따라서 어떤 게 상인지 하위인지 알 수 없다.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서 판단한다. 규범조화. 이렇게 됐었죠? 기억나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권 충돌 사항으로 바라봤었을 때 이 유니온샵 협정 조항은 괜찮다? 괜찮다. 합헌이다. 라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결한 사례 흡연권과 혐연권 충돌로 해결한 방법 뭐죠? 이익 형량이었지. 그래서 1번은 규범조화, 2번도 규범조화, 3번 유니온샵이 나왔죠. 그래서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과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의 충돌. 그렇죠. 이게 전형적인 이익 형량. 이거 뭐 문장 구성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 되게 당황하거든. 하지만 우리가 너무 많이 연습하고 시험 바로 전에 연습시켰거든. 이 동안에 막 4개 그려갖고 막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어렵지 않게 만든 어떤 문제였다. 됐어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 7번 과잉금지 원칙 적절한 것을 골라. 이것도 함정이야. 함정. 그렇죠? 그래서 1번 이건 뭐 설명할 것도 없죠. 피의자 얼굴 사진 촬영 행위 어떠한 정당한 목적도 없다. 틀렸고요. 그 다음 2번 자 요거 함정이에요. 요거. 그래서 얼핏 보면 잘 안 보여. 자, 우리 침해의 최소성 원칙 기억납니까? 그렇지. 자, 우리 진압봉이나 이런 약한 수단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굳이 테이저건이나 권총을 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침해 최소성 원칙 위반이다. 따라서 약한 거 먼저 동원해 보고 안 될 때 비로소 센 걸 써야 한다. 약한 거, 센 거. 방법 규제 방식으로 충분히 목적 달성할 수 있는데 여부 규제 방식을 동원하면 안 된다. 입법자는 방법 규제 방식부터 먼저 동원해보고 안 될 때 비로소 여부 규제 방식으로 들어간다라고 했던 것. 이거는 뭐야? 침해 최소성 원칙과 관련된 단어였죠. 그런데 2번을 보게 되면 세 번째 줄 방법의 적절성을 동그라미 쳐놓고요. 이거 수단의 적합성이란 말도 안 쓰고 방법의 적절성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게 눈에 안 밟혔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판례는 당연히 아는 판례였는데도 잘 보이지 않았다라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야. 하지만 답이 3번에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성적 비공개 합헌위헌 위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수단의 적합성 부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스쿨 서열을 방지하기 위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성적 비공개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 라고 했던 것. 그리고 여기서 문제됐던 기본권은요 알 권리의 침해였다는 것. 정보공개 청구권 그거 개인정보 자유 일정권 아니었다라고 했던 것. 거기까지 추가해두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4번 형사재판 동그라미 수형자 동그라미 사복차형 불허 밑줄 되죠? 합헌위헌 위헌 우린 위헌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애들 가운데는 수형자 가운데는요 미결 수용자와 같은 지위를 갖는 수형자가 있어. 별건 사건으로 재판을 다시 받고 있는 수형자. 얘들은 미결 수용자와 같은 지위를 있으니까 얘들한테는 예외적으로 뭘 해줘야 돼요? 사복 착용 불허할 수 있는 사복 착용을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돼. 근데 뭐야? 무조건 사복 착용 불허했던 거야. 왜? 너 수용자잖아. 라는 이유로.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금지시켰다. 침해 취소성 원칙 위반이죠. 그렇죠? 그래서 침해 취소성 원칙 위반으로 위헌 결정 나왔다. 수단의 적합성은 당연히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판례들은 대다수가 침해 취소성 원칙 위반이니까 얘도 정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주 예방이라는 것 적합한 수단이죠. 하지만 침해 최소 원칙이 날라갔다. 저거 틀렸네. 그 다음 8번. 자, 여기도 이제 입법 부작위가 나왔어요. 와. 입법 부작위. 그래서 우리는 입법 부작위. 진정 입법 부작위, 부진정 입법 부작위. 진정 입법 부작위는 아무것도 만들어 놓지 않고 있는 상태.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만들긴 만들었는데 불충분 부족한 상태. 요걸 우리는 구분했었다라는 것이죠. 1번. 자, 함정이야, 함정. 야, 이렇게 함정을 팠네요. 이제 급하게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뭐야? 가직계열적이게 되면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등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교부 청구권을 인정했던 것. 어떤 단어가 보여? 가정폭력 가해자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부족했다. 따라서 가족관계 등록부 교부 청구권 가정폭력 가해자라는 단어가 보이게 되면 어떻게 돼? 위헌 있죠. 위헌. 근데 위헌인 이유는 위헌인 이유는 개인정보 자유결정을 침해했다라고 돼 있는데 문제는 진정 입법 부작위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것이죠. 진정 입법 부작위. 자,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니면 교부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는데 부족하게 만들어서 가정폭력 가해자를 커버 못 친 게 문제입니까? 전자의 후자야. 당연히 후자죠. 그래서 이건 부진정 입법 부작이었던 거야. 그래서 진정 입법 부작이 틀렸다. 그래서 맨 마지막 앞에 단어 보고 맨 마지막 단어 봐서 오우 맞았네 라고 넘어갔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하지만 2번을 좀 진지하게 봤으면 우리는 답을 또 찾을 수가 있었지. 여러분 행정 입법 부작위 3개 위헌 결정 난 거 기억한다. 기억납니까? 첫 번째 군 법무관 보수 입법 부작위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평균 임금 입법 부작위 행정 입법 부작위입니다. 둘 다 부작위 위헌 둘. 세 번째 바로 이거죠. 뭐야 국군 포로 입법 행정 입법 부작위 위헌 이렇게 세 가지가 행정 입법 부작위 위헌 결정났던 판례다라고 요것만 외우자라고 했던 겁니다. 기억나죠? 오케이. 그래서 침해한다 틀렸어. 침해한다 맞았죠? 이게 맞는 지문이었다. 그다음에 3번 4번 문제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2번에서 답을 고를 수가 있었던 문제였다. 그래요. 쉽지 않았죠? 1번, 2번 두 개 갖고만 풀 수 있었던 문제인데 이런 식의 출제는요. 이거는 조심했었다는 얘기야. 출제위원회들이 뭔가 쉽지 않게 쟁점 자체는 괜찮지만 문제를 풀기에는 쉽지 않게 난이도를 높이는 형식의 구성 굉장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였다라는 것 됐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 그 다음 9번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 이것도 난이도가 높았죠. 그래서 이제 수업이 끝난 다음에 학생들이 많이 찾아왔어. 그래서 선생님 다 맞았어요. 선생님 다 맞았어요. 애들이 굉장히 많았고 하나 틀렸어요. 하나 틀렸어요. 하나 틀렸어요. 라고 신나서 달려왔던 애들은요. 다 이거 틀렸더라고요. 9번. 자 정리. 우리가 정리했던 제목이 이거야.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들어가는 거 있다 없다? 다 들어간다. 빠지는 거 몇 개? 2개. 그래서 첫 번째 주민등록 여부. 두 번째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것. 이거 일행자에서 빠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걸 봐야 돼. 웬만하면 다 제한이야. 자 여기서는요. 쟁점이 하기 싫은 일을 강요하지 아니할 자유였던 거야. 그렇죠? 다시 한번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을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소극적. 근데 1번에서 뭐야? 맨 마지막 음주 측정 강요예요. 그럼 나는 하기 싫은데 강요받은 거야. 일행자 제한. 하지만 합헌. 넘어가시고 3번 신고 의무부가 하기 싫은데 신고하라고 강요한 거야. 일행자 제한. 4번 보호관찰 받아라 라고 했던 것 원하지 않는데 보호관찰을 강제했던 거야. 일행자 제한. 그래서 다 일행자 제한이지만 합헌 결정이 있었던 것들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2번을 보게 되면 이건 좀 까다로운 거야. 그래서 이거 소호법으로밖에 풀 수가 없었습니다. 2번을 보게 되면 자 이거 봐봐요. 응급 의료 종사자 119 타고 막 가시는데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를 막 하고 계신데 그분들에 대해서 폭행 협박에 들어간 거야. 제3자가 폭행 협박에 들어갑니다. 그럼 누가? 응급 환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응급 의료 질서에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는 문제가 됐던 겁니다. 합헌이었어요. 문제는 여기 뭐야? 누구? 세 번째 줄 응급 환자 동그라미. 응급 환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했던 거야.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거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보호 영역엔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오케이. 하지만 여기서는 응급 환자는 보호의 대상이지 얘가 이 법률 조항 때문에 불편해지는 건 없는 게 원칙이에요. 왜? 이 조항은 걔를 도와주기 위한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심판 대상 조항에 누구? 진료를 폭행 협박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상처 입은 응급 환자가 포함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 이거는 법률 해석의 문제입니다.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거야. 여러분 혹시 이거 혹시 기억나요? 이거 봐봐요. 우리 단체 행동권이라는 기본권을 갖고 있다. 그런데 어떤 법률 조항이 즉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처벌 조항이 이 단체 행동권 즉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회사 사장한테 파업 같은 거 하는 거 생각하면 되겠지? 그런 행위를 갖다 갈구고 있었던 거야. 뭐가?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처벌 조항이. 그래서 이 조항이 단체 행동권을 침해하느냐가 문제가 됐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결론이야. 딱 이거 똑같아. 첫 번째, 이 단체 행동권의 행사의 결과가 뭐야? 적법하게 평화롭게 이루어졌어. 그러면 이건 단체 행동권의 보호 영역 안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단체 행동권의 행위를 이 형법조항은 이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위법성이 조각될 거거든. 사회상규에 부합하잖아. 이 정도의 행위는 야 단체 행동권은 커버된다. 크게 잘못한 거라 볼 수 없다. 평화롭게 했잖아. 따라서 위력의 업무방해죄 처벌장은 이 평화로운 단체 행동권의 행사에 대해서는요 가동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화롭게 한 게 아니라 이 단체 행동권 보호역 밖의 행위, 즉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폭력적 행위를 단체 행동권의 수단으로 삼았던 거야. 이렇게 사고를 치게 되면요 이 형벌조항에서 처벌받습니다. 맞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왜? 기본권의 보호역 밖의 행위 아니냐. 따라서 이 조항은 어느 뭐로 보나 첫 번째 평화로울 때는 단체 행동권, 평화로운 단체 행동권에 대해서는 이 형법 조항은 가동되지 않고, 그 다음 두 번째 폭력적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 가동되지만 걱정하지 마라. 기본권 보호역 밖의 행태니까 결국 단체 행동권을 저 형법 조항은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똑같아. 그래서 봐봐. 응급 의료 환자 이송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폭행 협박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환자 본인이 빡이 친 거죠.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만약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이 조항은 가동되지 않을 테니까. 두 번째 만약에 이게 사회상규 벗어나서 오버한 거야. 에이 뭐야! 라고 막 패서 사람들. 그럼 어떻게 돼? 그건 일반적 행동의 자유 보호역 밖의 행위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뭐로 보나 이 조항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는 무관하다라는 대답을 갖던 판례예요. 이랬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하나 더 추가하고자 한다면 뭐야? 응급 환자 진료 폭행 하는 자 처벌하는 조항은 응급 환자 본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무관하다. 동그라미 이렇게 머리 하나 딱 박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은 나름 이번 시험에서 제일 어려웠던 지문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 10번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건 뭐 문제 없죠? 그래서 1번 최신 판례 시간에 한번 봤던 거죠? 문제가 봤던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 예비역 복무 의무자의 범위 동그라미 쳐놓고요. 예비역 복무 의무자의 범위 누구죠? 우리 현역병 졸업 제대한 애들. 그 다음에 보충역 갔다가 또 남자애들은요 일단 제대하게 되면 예비역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예비군 훈련 가야지 뭐. 근데 여성으로 가봅시다. 여성 애들은 군대 자체를 가지 않으니까 이 예비역으로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되는 사람 누구예요? 직업군인으로 여성 직업군인으로 복무한 사람이 혹시 예편에 있었을 때 나갔었을 때 그분들도 예비군 훈련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접근했던 거예요. 오케이? 하지만 병역 의무와 관련해서 남녀 신체상 차이 때문에 남자에 한해서만 부과해도 괜찮다라고 했던 그 논리는 여기 그대로 투영돼서 결국 여성 직업군인 제대한 다음이라 할지라도 예비군 훈련 받지 않게 시켜도 그게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니다. 합헌 이렇게 했던 판례죠. 심의 하나 틀렸어요. 나머지 것들은 가볍게 보고요. 그 다음 11번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2번은 우리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쉽게 나오니까 짜증이 나네요. 강제 퇴거 명령 받은 외국인 동그라미 보호기간에 상관없다. 따라서 무기한의 구금을 가능케 한다. 옛날에는 합헌 왜 불가피하다라고 했지만 지금 판례 변경.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 위반, 적법절 원칙 위반 이렇게 했던 판례.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 위반에서 적법절차 원칙 위반에서 신체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했던 거 문제 없네요. 그대로 나왔네. 그 다음 3번은 뭐 우리가 너무 많이 봤던 거죠. 그래서 노역장 유치기한의 하한 설정 합헌위원 합헌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걸 갖다가 어떻게 법 시행 이후 이 법 시행 이후 제출 공소 제기된 애들부터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소급적 가능성이 열렸던 거야. 그래서 정리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하한 설정 합헌 황제 노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지만 그거를 소급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형벌불소급의 원칙 위반. 왜? 노역장 유치는 징역형과 똑같아요. 따라서 형벌로 봐야 돼. 따라서 형벌불소급 원칙을 준수했어야 되는데 준수하지 않았다. 결국 부칙조항 위헌 이렇게 됐던 것이죠. 기억나죠?
그리고 여기는 형벌불소급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틀렸네. 부칙조항은 형벌불소 원칙이 적용되고 침해됐던 겁니다. 문제 없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없고 12번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 얘는 뭐 우리가 너무 많이 봤던 거네요. 1번 의료인이 아닌 애들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금지 합헌 끝. 뭐 이 정도 간단한 것이죠. 이거 그냥 주는 문제였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봐봐. 다 이거 위헌 합헌의 문제를 계속 내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쉽게 얄팍하게 공부했던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기본권 제한의 문제라든가 각종 판례 이론 문제를 갖다가 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심했나 보지. 그래서 에이씨 너무 어렵다 야 그러면서 1번 그냥 틀린 문제를 주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이 문제는 그냥 주는 문제였다. 밑에 거 2번, 3번, 4번 이거 다 중요한 판례들이에요. 그래서 1번, 2번부터 볼까? 2번 이거 단계 이론이죠. 그래서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 뭐부터 해야 돼요? 직업 수행의 자유가 더 효과가 약하기 때문에 직업 수행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그 침해 정도가 더 약하기 때문에 걔보다 먼저 1단계 제한부터 동원해보고 안 될 때 직업 선택으로 가라라고 했던 것. 그래서 맨 마지막 직업 선택 그 자체에 대한 제한에 비해서 작다. 뭐가? 직업 수행이 그렇기 때문에 폭넓은 제한이 가능하다. 입법 제한이 넓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 다음 3번 이화여대 로스쿨 여자만 받아줘라 라고 했던 것. 이게 남녀차별입니까? 남녀차별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직업 선택의 자유의 문제였다라고 했던 것. 3번 성매매 직업 따라서 성매매 금지 앤드 처벌 조항은 성판매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했던 것. 하지만 침해는 아니다. 그 다음 13번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얘도 주는 문제 이건 뭐 다 봤던 문제들이죠. 그래서 2번 사회복무위원 동그라미 정당 가입 금지 합헌 사회복무위원 동그라미 그 밖에 정치단체 가입 금지 위헌이라고 했던 것. 그래서 정당 가입 금지가 맨 마지막 침해한다 틀렸네. 이건 그냥 주는 문제. 그 다음 3번 4번도 우리가 연습을 너무 많이 했던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4번은 뭐 문제가 많이 됐던 거야.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앤드 처벌 조항 기억나죠? 위헌 연결점 났던 거. 표현행위를 규제했던 것이다. 표현행위가 무관한 규제였다. 틀렸네. 표현행위를 제한했던 겁니다. 됐죠? 넘어가시고. 그리고 위헌이었다. 14번 적절한 것을 골라라. 집회의 자유. 1번 너무 많이 봤다. 2번 함정. 그래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집회의 자유는 워낙 소중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특히 집회 금지 동그라미 이거 선생님 조교회가 시험 전날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나왔네요. 집회 금지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 방식이에요. 국가가 쓸 수 있는 굉장히 험악한 방식이지. 따라서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언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 예상 같은 건 안 되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될 경우에 그때 한해서만 집회 금지란 카드를 쓸 수가 있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험만 있는 상황에서는 이 위험한 카드를 쓰면 안 되고 와 이거 진짜 위험한데 어쩔 수 없이 그때만 쓸 수 있는 카드다. 뭐가? 집회의 금지가 라고 했던 건. 오케이? 그래서 틀렸네. 3번 인천의 뜰. 아이고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봤던 거네요. 인천의 뜰. 그래서 이번 시험의 특징이 이제 좀 어렵게 느껴졌지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특히 강조했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뿌듯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아무튼 3번 계속 인천의 뜰 사건 합헌위헌 위헌 그때 더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했죠? 제한되는 기본권이 중요했다라고 했습니다. 집회의 자유 제한한다. 집회의 자유 제한한다. 하나. 그 다음 일반적 행동의 자유 제한하지 않는다. 둘. 그 다음 허가제 금지 원칙 적용된다. 허가제 금지 원칙은 적용조차 되지 않는다. 왜? 얘는 그냥 금지만 설정하고 있을 뿐 허가제 여부를 논할 만한 상황 즉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의 구조가 아니었다. 따라서 집회에 대한 허가제 금지 원칙 위반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적용조차 되지 않는다. 허가제 금지 원칙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라고 했던 건 위반된다 틀렸어. 그 다음 4번 얘는 뭐 기출 문제죠. 그냥 나온다고 했던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될 집회나 모임 개최 금지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래서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거의 공정성을 흔들만하지 못할 그런 집회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야
선거 기간이니까 자식들아 집회 그런 거 하지 마. 모임하지 마. 라는 식으로 심하게 갈궜다. 그래서 집회제를 침해한다? 그렇다. 합헌. 아니죠? 위헌. 맞죠? 오케이. 4번 맞는 지문이었다. 5번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몰라라.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것도 여기 보게 되면 합헌위원회 문제가 아니었던 거야. 1, 2, 3번은. 그러니까 여기부터 제한? 왜 또 제한을 물어보지? 라고 하면서 당황하는데 답은 4번에서 찾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그거 자체도 함정으로 구성했다. 정리. 4번 첫 번째 줄 끝머리에 패킷 감청. 패킷 감청제도 위헌. 어떤 기본권? 통비자 침해, 사비자 침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기억납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 뭐야? 맨 마지막 보니까 사비자 침해인데 맞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거는 그 바로 위에 있는 영장주의라는 말이 문제가 됐던 거야. 여러분 이런 말 기억납니까? 역시 수업 시간에 했는데 자 패킷 감청 문제는 패킷 감청에 대한 사후 통제 절차가 없었던 거예요. 약했던 거지. 패킷 감청 막 하게 시켜놓고 법의 그림이. 그런데 이 문제점을 영장주의로 걸었던 거야. 영장주의는 첫 번째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 처분할 수 있다. 그 범위는 영장 효력의 개시 유지 실효까지 미친다. 하지만 뭐까지 할 필요는 없다. 사후 통제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패킷 감청에 사후 통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영장주의로 커버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사후 통제라는 부분은 영장주의 효력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패킷 감청은 결론 위헌이다. 하지만 영장주의는 적용조차 되지 않았다라는 것. 근데 여기서 함정을 이게 팠던 거지. 자, 그래요. 성의 있게 낸 문제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야. 그 다음 16번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이거 우리 마지막 시간에 그냥 보고 왔던 거네. 너무 신기하네요. 2번도 마찬가지고 3번 DNA 합헌 딱 하나 위헌. DNA 감시처치 영장 발부에 대해서 불복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았던 것 그것만 위헌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네. 이거 뭐죠? 이거 그냥 DNA 감시처치 채취해서 죽을 때까지 보관에 들어간다라고 했던 것 합헌. 왜? 불복 절차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합헌이었다라는 건 4번도 문제 없고요. 그 다음 17번 양심의 자유. 야 이거 일단 기억 어떤 단어가 보여? 준법서약제 양심의 자유를 건드리지도 않는다. 맞네요. 그 다음 2번 이거 여러분 문품모라고 선생님이 왜 시험 보기 일주일 전부터 하프 모의고사 형식으로 옥하방에다가 10문제씩 올려줬잖아. 이거 마지막 네 번째쯤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학생이 선생님 카페에 전날 질문을 했어. 이거를 문품모 풀어봤더니 이게 있는데 뭔 소리입니까 이렇게. 근데 이게 나와버렸네. 일단 정리. 두 번째 줄 이적 표현물 소지 취득 행위 반포 판매로 이어지는 거. 이거 뭐요? 이적 표현물 반포나 판매 금지 앤드 처벌 합헌. 첫 번째 양심의 자유 제한에 양심의 자유 제한한다. 왜? 이적 표현물이라는 것은 양심 형성의 소스가 되잖아. 근데 그거를 제작 반포 소지 금지래요. 그럼 아무래도 양심 형성에 불편이 초래했던 거야. 결국 이적 표현물 반포 판매 행위 금지 앤드 처벌 조항은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하지만 침해하지는 않죠 라고 했던 거.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 봐봐 네 번째 줄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처벌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처벌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얘기가 판례였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야. 그 뭐야?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반대 의견의 내용입니다. 설득력 있죠? 조심해서 해야 되는 판례인데 그냥 우리가 시험 전전 날쯤 보관 지문이었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디귿. 문제 없죠? 학폭 합헌이라고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단어가 뭐야? 서면사과죠. 서면사과는 교육적 조치의 일환이지 사과를 강요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학폭은 합헌이니까 하나. 두 번째 제한되는 기본은 뭐야? 인격권과 양심의 자유 제한. 하지만 합헌이라고 우리가 정리했던 판례. 문제 없어요. 그 다음 리얼. 이것도 이거 문법에 냈던 거다 야.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면 보안관찰 처분으로 들어간다. 이 사람의 양심상 결정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라고 했지만 이건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서 사회 방위를 위한 보안관찰 처분을 때려박는 거지
양심과는 무관하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판례입니다. 그렇죠? 제도의 취지가 양심을 갈구려고 했던 건 아니지라고 하면서 합헌 판례를 냈던 것이다. 됐죠? 문제 없고요. 그 다음 18번 옳지 않은 것. 이건 뭐 문제 없죠? 오, 봐봐 이것도. 자, 1번, 2번 이론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많이 봤던 판례다. 그 다음 3번은 뭐 어떤 데나 보여요? 초고가 아파트 대출 제한. 이거 마지막 시간에 선생님이 했던 건데 그대로 나왔네요. 자, 그래서 투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고가 아파트 살 때는 야 은행아 쟤네 야마시킬 수 있으니까 대출 규제에 들어가줘 라고 했던 것 합헌이다. 공익이 워낙 크니까. 그렇죠? 4번 상속 결격 사유에다 똥남치라고 이건 뭐 보진 않았던 판례지만 문제 없다. 왜? 3번에서 너무 틀렸기 때문에. 19번 범죄 피해자로 청권. 이건 뭐 그대로 나왔네요. 선생님 문제 그대로 복붙해서 냈어. 아무튼 정리 3번. 자, 우린 이걸 이렇게 정리했었다. 자, 외국인 애들한테 국내에서 청구권적인 권리들, 국가한테 돈 달라 그럴 수 있는 권리 인정될까 안 될까? 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 세금이 깨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한테 마냥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약에 니네 외국인 나라에서 우리 애들을 도와주고 있으면 우리나라도 니네 애들 도와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지? 상호주의라고 이랬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상호주의에 따라서 외국인 애들한테 주는 거 2개 범피 국배 이렇게 외웠단 말이야. 주장창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3번을 보게 되면 범죄 피해자 우리 청구는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외국인한테도 준다라고 했던 것 신청할 수 없다 틀렸네. 상호 보증이 적용된다라고 했던 거 나머지 뭐 문제 없죠. 근데 심지어는 4번을 이거 많이 했던 건데 4번을 또 어려웠던 애들도 있더라고요. 자, 범죄 피해자 구청권 제척 기간 옛날에 5년 합헌 하지만 지금은 3년 10년으로 늘어났지라고 주구장창 했던 겁니다. 전혀 문제 없다. 그 다음 마지막 국민의 기본 의무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것도 계속 얘기하지만 단순한 판례 합헌 위원 정도로 쉽게 너무 이해 잘 되고 좋아 이지랄 했던 애들은 뭐 좀 어려운 시험이었다라는 거. 이거 봐. 저 1번 향토 예비군 소집 훈련에 응해서 갔다 보니까 각종 불이익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돈도 버는 날 잠깐 쉬라고 하고 예비훈련 갔다 와야 되니까 오늘 하루 빠지기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화가 나니까 야 이거 나 그날 벌어야 될 돈 예비훈련 가서 못 받았으니까 이거 나한테 국가가 커버 쳐줘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주장했던 사건이었죠. 오케이? 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요. 헌법상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지 그게 세 번째 줄 특별한 희생 X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보상 의무 X 이렇게 했던 것이다. 그 판례 갖고 냈네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다. 됐죠? 그 다음 2번 납세 의무자의 권리는 바로 밑에 세금 사용 중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여기까지는 오바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납세 의무자 즉 국민은 국회의원이라든가 이 공무원들이 알아서 우리가 낸 세금 갖고 잘 처리해 주기로 약속된 시스템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낸 걸 갖다가 국가가 효율적으로 쓰는지까지 이의제기하고 사용 중지까지 구체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은 행정부 공무원이라든가 국가한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라고 했던 것. 문제 없죠? 오케이. 3번 역시 4번 역시 우리가 마지막에 보고 한 것들이네요. 이게 너무 신기하네요. 너무 사실 선생님이 좀 뿌듯하네요. 이거 냈던 걸 그대로 내니까.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시험 공부하느냐고 시험장 갔다 오느냐고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다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선생님 수업 듣는 친구들은 뭐 분명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뭐 제가 다 공부했던 거 아니 뭐 이런 식의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래서 끝으로 얘기하고자 하면 이런 식의 출제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겁니다. 왜? 헌법의 난이도를 갖다가 이젠 변별력 있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작년 2차 시험 때부터 이번 시험까지 연속돼서 확인되었으니까 3차 낸다야. 저 하반기 2024년 2차 시험도요. 4달밖에 안 남았지만 우리가 하던 그대로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헌법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형사법과 경찰학에서 시간을 상대적으로 좀 많이 투입해서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겠다라는 것. 아무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이렇게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